우리 군의 급식 체계,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 체계로 바꿔갑니다. 조리 인력 확충은 물론 조리 환경도 좋아집니다. 급식 운영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한 우리 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군이 장병 중심의 급식 시스템을 제대로 확실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맡고 있는 김경욱 서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사단 영양사 장재선입니다. 국방 포커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군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함께 지켜봤기 때문에 과장님 담당하신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죠? 어땠습니까? 네, 올 한 해 사실은 지난 4월에 부실급식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특히 소중한 자녀를 군에 보내신 우리 많은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 대한 많은 질타가 있었고요. 저희가 단순히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서 범정부적으로 군급식 개선 대책을 이번에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심이 많았다는 그런 표정이 또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군 장병의 급식도 이제 기본권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또 국방부 고심이 또 엿보이고요. 또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조직해서 문제점 파악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회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이 개선해야 된다. 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열정적으로 매 회의 때마다 지켜봤는데요. 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까요, 과장님? 네. 그 급식 문제란 것이 단순히 국내의 관리 문제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하나하나 더 민간군 합동회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단순히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낮은 급식비 단가의 문제, 그리고 조리 환경, 특히 조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리병 중심의 조리 인력이 되다 보니까 조리 인력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조리 환경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취사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낙후화됐던 문제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조달 체계였던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의 자기 반성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은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영양사님, 많은 장병들이 지금 공감하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2사단 더 좋은 병영식당에서 근무를 해보니 군 급식 개혁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시스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메뉴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선호도를 반영한 메뉴를 제공해서 병사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급식의 문제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인 제도 개선으로 급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병들의 선호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의원회 의원님들도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었냐 할 정도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몇십 년이 변했는데도 장병들의 눈높이는 물론이고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그 조달 체계 요걸 이제 손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네, 과장님 그러면은 이번에 손을 보게 되는 조달 체계 무엇이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군급식 체계가 1970년에 맺어졌던 국방부하고 농수축협 간의 그 수의계약 협정서의 기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체계는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장점이 있는 체계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다음 해에 먹을 저희 장병들에게 먹일 식재료를 사실은 그 전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식재료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메뉴를 짜는 체제를 지난 50년간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민간이나 단체급식 쪽에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체계입니다. 조그마한 식당이거나 큰 단체급식 시장이거나 먼저 메뉴를 짭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오시는 손님들, 오시는 소비자, 그리고 식당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먼저 식단을 짜고 거기에 맞는 식재료를 조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상적인 체계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군대만 특이하게 식재료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메뉴를 짰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식재료가 한정돼 있었고 그 한정된 식재료 내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뉴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바로 그걸 요번에 정상화시킨 게 이번 조달체계 개편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 여사님, 이 선식당 편성, 후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 등 장병 중심 조달 체계로 바뀌게 되면 이 군 급식 양이나 질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현재 사단에서는 병사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메뉴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식자재를 조달받고 있어서 병사들이 좋아하는 메뉴뿐만 아니라 식재료 또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치 메뉴를 구성한 다음에 식재료 양을 먼저 산출하고 그다음에 질 좋은 식자재를 필요량만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자재의 품질 상태나 특이사항 등을 식자재가 입고되었을 때 건품 검수를 철저히 해서 확인을 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쓴다면 식자재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바뀐 시스템이 훨씬 일하시기 편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질 좋은 식자재를 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장병의 선호도가 반영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렇게 과장님 조달 체계가 확 바뀌면서 정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또 관장님도 강조해 주신 장병 만족도를 고려하게 되면 제한 경쟁 품목도 줄이고 수익 계획을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또 폐지하도록 지금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장님께서 이제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은 선호도를 반영한다. 수의 계약을 변경한다. 이 개선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 급식 문제란 것이 뭐 교수님이나 게스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신의 취향이 있고 나름의 입맛이 있고 그 선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 급식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장병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겁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체계는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체계였습니다. 공급하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차려줄 테니까 먹어라.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군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네. 보면. 대표적인 것이 임가공 김치 제도라는 건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임가공 김치라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군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가정이나 단체 급식에서 보면 김치를 다 선택해서 먹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진 김치를 네. 저희가 그죠. 당연히 사서 먹게 되는데 군대만 특이하게 농협으로부터 배추만 받는 겁니다. 원품만 먼저 받고 그 김치를 이제 먹을 수 있는 김치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군부대보다 훨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김치 공장에서 별도로 제조를 하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 맞는 말. 네, 이건 정말 불편해. 별로 굉장히 군 내에 수많은 저희 급양관리관이라든가 군 급식에 종사하던 간부들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약간의 김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져온 농협의 문제인지
제조 공장의 문제인지 끊임없이 분쟁이 붙었었던 문제이고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장교들이 저 멀리 떨어진 공장까지 가서 현장을 감독해야 되는 엄청난 행정 소요가 들었던 문제인데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인가공 김치는 더 이상 저희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완제품 김치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또 하나 장병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원치 않게 의무급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제 그 의무적으로 먹어야 됐던 부분인데요. 영양소가 이게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 꼭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과거에 이제 다 기억하시면 대표적인 것이 흰우유입니다. 흰우유 같은 경우는 장병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병들 중에는 유당불내증이라는 소화가 잘 우유를 먹고 소화를 네. 잘 못하는 장병들도 많고요. 저는 그거 먹고 설사하거든요. 그런 장병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많습니다. 그죠? 의외로 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선호하는 거는 가공우유입니다. 가공우유라든가 두유라든가 다양한 유제품을 선택을 못하고 뭐 딸기 우유 이런 거. 네,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그리고 어쨌든 장병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1년이 365일인데 저희가 흰 우유를 1년에 393회를 먹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이제 의무적으로 먹어왔던 것을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걸 공급을 해왔던 공급하셨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단번에 가는 게 저희도 당연히 국방부도 원하고 장병들도 원하는 거지만 기존의 조달 체계 내에서 기득권을 누려오셨던 분들을 어느 정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비율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가고 그 결국 2025년이 되면 저희 장병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뭐 장병 중심으로 바꾼다 네. 이 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있냐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뭔가 그 책임 있는 자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만 접근을 했다면, 군과 국방부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이 정책이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해수부, 중소기업 벤처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처까지 전부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했고 당연히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이번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 개그맨이신 우리 황영진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해서는 도저히 이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군인의 복무 및 지휘에 관한 기본법이란 게 있습니다. 장병으로서 군인으로서 복무할 때 기본적인 기본법인데요. 이 법에 급식과 피복 같은 장병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공급할 때는 장병의 복지를 최우선하겠다라는 것을 명문화, 비록 선언적인 규정입니다마는 명문화하기로 부처 간에 합의했고 현재 입법화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유관 부처 간의 협력 없이 또 어려운 점이었는데 너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과장님께서 너무 애를 써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역시 이제 장병의 자기 선택권 그리고 선호도를 반영한 이런 급식 체계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뭐 영양사님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지금 MZ 세대의 어떤 그 맛을 또 잘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과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TV에서 다양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접한 탓인지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음식을 많이 접한 탓인지 자극적인 입맛에 좀 많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엔드 유저인데 급식으로 따지면 엔드 유저는 장병 아닙니까? 영양사님, 우리 젊은 장병들 입맛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맛이 좀 떨어져도 영양소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저는 당연히 장병들의 입맛도 영양도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급식에서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군에서 장병들과 소통을 통해서 메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통해서 급식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많이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는 민간 조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소스류를 활용해가지고 조리 시스템을 매뉴얼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는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의원회 활동할 때도 전문가분들과 함께 맛과 영양, 뭘 더 비중을 줄 거야, 말 이런 거에 대한 토의를 저희가 좀 장시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전에가 영양을 좀 중시했다면 요즘에 좀 맛을 좀 더 강하면 어떻겠냐 이런 결론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겠죠. 네.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흰우유를 안 먹습니다. 요즘 MZ세대 장병들. 그러면 이렇게 비선호 품목들이 우유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선호 품목들을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양사님? 병사들이 버섯, 콩나물, 오이, 생선류 등은 선호도가 많이 낮은 식자재들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정말 몸이 좋은 건데, 그렇죠? 네. 몸에 좋은 게 좀 입에는 안 맛이.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MZ세대 장병들은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선호도가 낮은 메뉴를 메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조리법을 바꾸어서 제공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32사단에서 선호도가 낮은 삼치 메뉴를 인덕션 직화 그릴에 구워서 유자청 소스를 발라서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병사가 저는 생선을 이용한 메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직접 구운 따뜻한 생선에 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져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피드백과 또 생선에 대한 다양한 메뉴가 기대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가 낮은 메뉴를 무조건 메뉴에서 배제할 일만은 아니고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가자미를 이용한 가자미 유린기라는 메뉴에 넣어보았습니다. 네. 지금 12월에 이 메뉴를 먹고 나서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되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못 먹어본 메뉴 아닙니까? 네. 이 비선호 식재료가 이 참신한 조리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호 식재료가 되는 뭐 이런 요술 같은 거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군대 음식이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음식 먹어보면 세상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이거든요. 어머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MZ 세대는 또 다릅니다. 그 까다로워요, 입맛이. 근데 이제 MZ 세대가 싫어하는 관행적인 거 좀 빠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치 같은 거 완제품 저 지금 먹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뭐 쌀도 요즘 MZ 세대에게 좀 비인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밀어붙이기식 급식이 있는데 아까 김치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또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대표적인 비선호하는 것이 이제 각종 저희 그 케이크 한때 문제가 됐던 쌀 케이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쌀 케이크. 네, 그게 이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쌀 소비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군의 장병들에게 케이크에다가 쌀을 함유하게끔 쌀이 들어간 쌀 성분이 함유된 케이크를 먹게 했고요. 또 뭐 쌀국수라든가 건빵에도 쌀을 의무적으로 넣게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 햄버거 빵 같은 데도 쌀을 넣게 한다든가 이런 쌀 함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것도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케이크가 됐던 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장병들은 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케이크를 먹어도 되고요. 그 자연스럽게 피자를 먹어도 되고 치킨을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 외에 각종 저희가 규제가 많았던 부분이 또 중소기업 간의 경쟁 제품으로 많이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만 있는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거기에만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중기간 경쟁도 저희가 많이 해제하기로 중기부랑 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병들이 싫어하는 식재료 중에 가장 비선호되는 품목이 사실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장병들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품목은 저희가 기본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품목에서 상당 부분은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끔 훨씬 더 자유롭게 네.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저희가 대량으로 이번에 그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전분의 오븐기를 보급을 합니다. 오븐기가 안에서 찜 요리도 되고 구이 요리도 되는 굉장히 다용도고 조리병의 그 업무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오븐기에 넣어 놓으면 실제로 굉장히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븐기 보급이 그래도 수산물 장병들의 좀 좋아하게끔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조금 기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스류 만드는 걸 상당히 조리병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한식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저 양념류, 소스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드는 것을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분야인데 저희가 이런 양념 소스류 자체도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양념과 소스류를 살 수 있게끔 부대별로 살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선호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완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물 말씀하시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제일 싫었던 메뉴가 이면수 요리였어요. 이면수. 그런데 이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품목에는 없고요. 그리고 장병들이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뭐 고순티, 조티 이렇게 해서 조기 튀김, 고등어 순살 튀김, 뭐 고순조, 고등어 순살 조림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비선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선호하지 않는 품목은 가급적 줄이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위주로 이제 편성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수도 오븐기가 있어서 오븐기에 구웠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예, 결국 MZ세대의 입맛에 맞게 영양도 맛도 다 잡아야 될 텐데 이 영양사님 32사단 영양사로 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식단 과연 정말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병사들의 국방력이 근간이 되므로 영양 가득한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을 위해서는 병사들의 선호도 및 역량을 고려한 식단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구성할 시에는 정확한 1인량을 파악해서 병사들이 메뉴 품절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끝에서도 선호하는 품목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양사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맛도 고려하고 영양도 고려하고 그러면 이런 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 식단은 또 어떻게 짜시는 겁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32사단에서는 주 1회 더 좋은 병영식당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 용사를 선정해서 의견을 전달받고 기존에 제공되었던 메뉴에 대해서 혹시나 불만족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 이유를 경청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메뉴들은 제가 메모를 해놓았다가 메뉴 구성할 때 직접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은 트렌드에 강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왔던 메뉴, 트렌디한 메뉴를 일반 메뉴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단체 급식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색감을 이용해서 초록색, 빨간색을 이용한 그 식자재를 이용해서 타워 함박스테이크라는 메뉴를 제공해서 병사들이 외식하는 느낌을 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병사들한테 아주 핫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깐부튀김이라고 메뉴를 구성해서 지금 12월 달에 넣어놨습니다. 다들 깐부튀김 하면 이 메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것을 그런 반응을 노리고 이 메뉴를 구성하였는데 이렇게 궁금증, 기대감을 가지고 식당으로 병사들의 발걸음을 오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결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영양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영 식당에서의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정성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병사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손맛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데 깐부튀김은 뭡니까 근데?
이거 오늘 밝히면 안 되십니까? 비밀입니다. 병사들의 발걸음들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저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네. 이거 않겠습니다. 정말 돌발 질문인데 네. 요즘에 그 방송국이나 어느 이제 구내 식당을 가도 양식 한식 골라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군대에서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가요? 그렇게 사기업에서도 많이 하고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있습니다만 중식까지도 하라고요. 네네네 세계로만. 다양하게 많이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군에서는 시설적인 부분은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식수 예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2가지, 3가지 메뉴들을 제공을 하다 보면 병사들이 선호하는 메뉴에 병사들이 몰리게 되면 다른 준비했던 메뉴들이 다 그죠. 버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한 애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병사들의 선호도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의 선호도가 파악이 된다면 그것들은 향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말씀만 들으면은 이게 32사단 정도 되면 한 번 더 입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가지는 마세요. 아, 예. 근데 이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그것도 군사 전문 기자다 보니까 이 부대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위문 공연 가시는 분들도 거의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아, 이게 입맛이 이 맛이 부대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조리병 손맛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이 김 과장님 이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조리 인력, 급양 인력의 75%가 조리병입니다. 군대는 전형적으로 조리병 위주의 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시도 또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력의 대부분이 조리병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맛은 나오기가 어렵고요. 친구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구조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민간 조리원 분들이 계시고 또 급양 관계관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또 최근에 군급식 개선 대책을 하면서 영양사 분들을 이제 대거 사단급에는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병들 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회에 있을 때 조리를 해봤거나 조리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조리 관련 경험이 있는 자원들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장병들은 군에 와서 처음 칼질을 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저희가 전처리된 식재료를 받는다는 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칼질은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칼을 처음 들어보는 장병들이 그죠. 조리병을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거라서 뭐 이런 인력 구조를 단번에 저희가 바꾸거나 개선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제약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역 자원도 줄고 있고 입대 장병도 줄고 있고 복무 기간은 짧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대책을 이제 할 수 있는 건 민간 조리원을 더 많이 늘리자. 아무래도 조리원을 하셨던 분들이 조리 경력이 많으시니까 민간 조리원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급양관리관을 통해서 더 많은 지도를 하는 방법, 교육도 강화하고 또한 저희가 전처리된 식재료를 많이 받고자 합니다. 이미 반 정도 거의 요즘 HMR이나 뭐 밀키트 같은 게 유행하듯이 네. 군에도 대용량에 걸맞는 단순히 그냥 넣고 조리만 하면 표준적인 맛은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데 뭐 그러려다 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백종원 셰프가 그 이제 군에 있을 때 이제 난리 났대요. 그 부대가 맛있어갖고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조리병들 좀 발굴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 여사님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조리병 발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시점이라서 조리병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 위탁 업체에서도 똑같이 조리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체 개발한 소스나 아니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스를 활용해서 맛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능력 있는 조리병 발굴도 중요하지만 차선책으로 소스류를 활용한 이런 조리법 교육에도 힘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맛의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또 더불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러면은 특별히 군 차원에서 조리병의 그 손맛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현재로서는 조리병들 교육 기간을 훨씬 더 조금 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지금은 병창 교육단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교육을 더 강화하고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리병 숫자를 이번에 개선 대책을 하면서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가 한 2,800명 정도의 조리병이 더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많아지게 되면 선임이 후임에게 전수하는, 아무래도 이 조리란 것은 결국은 실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밖에 없는 현장 학습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면 고참이 후임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요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황금샵 셰프 어워즈 본선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찾아라. 지난 11월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개최한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에 오른 8개 팀이 열띤 대결을 펼쳤는데요. 올해 2회째를 맞은 황금삽 셰프 어워즈. 이번 경연에서는 과연 어떤 메뉴가 각광을 받았는지 그 치열한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출발! 국군 조리병들을 격려하고 창의적인 메뉴 개발과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인 황금삽 셰프 어워즈. 지난 10월 예선전에 참가한 14개 팀 중 본선행 티켓을 따낸 팀은 단 8팀. 그렇다면 육해 공군 해병대를 대표하는 최정예 군단은 어떤 팀인지 소개합니다. 먼저 육군 27 보병사단 이기자 식당과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의 히어로즈, 육군 5군단의 스마트 쿡덤과 육군 17 보병사단의 요리왕 602 비룡이, 해군 작전 사령부에선 19팀이, 공군 교육사령부에선 배사부 일체와 공군 11 전투비행단의 이글이글이, 마지막으로 해병대 2사단의 황홀한 상류까지 전국 각 부대에서 국군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2021 황금삽 셰프 어워드 평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크게 3가지. 먼저 식재료가 군부대에 적합한가, 보급 가능한 메뉴인가, 단가는 적당한가를 보는 재료 평가가 있고요. 재료의 손질과 효율적인 조리 방법 등을 보는 조리 과정 평가. 마지막으로는 창의성을 살피는 메뉴 평가까지 3개 부처의 장관상부터 각군의 참모총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상금이 장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리병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펼쳐진 메인 요리 경연에서는 식재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일품 요리를 주어진 시간 내에 조리해 20인분씩 출품하면 되는데요. 다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메뉴를 만들어내다니 이게 바로 국군 대표 조리병들의 클래스 아니지 말입니까? 모두 맛있어 보이죠? 다음으로는 이벤트 요리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경연에서는 미리 준비된 케이크 빵에 크림 장식과 견과류,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케이크를 꾸미면 되는데요. 설탕 공예로 전투화를 만든 케이크부터 해군답게 바다를 표현한 파란색 케이크, 그리고 무궁화 장식으로 꾸민 호랑이 케이크까지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모든 요리를 마친 후에 드디어 치러진 시상식. 다양한 팀들이 수상한 가운데 과연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 1위를 차지한 팀은 어떤 팀일까요? 바로 육군 제5군단의 스마트 쿡덤 팀.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스마트 쿡덤 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출품된 메뉴들은 군급식 요리책으로 재탄생해 야전 취사장에 보내질 예정인데요. 요리책에는 출품 메뉴의 조리 방법 등을 재미있고 상세하게 담아 조리병들에게 유용한 참고 서적이 되는 것은 물론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해온 자랑스러운 국군 조리병들. 그 정성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요. 이를 통해 군 급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응원합니다. 네, 이제 조리 인력도 확충됩니다. 또 조리 환경도 개선돼야 되겠죠. 게다가 병영식당 노후화 이거 개선도 같이 가야 뭐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사님?
네, 물론입니다. 이런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병영 식당의 조리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조리병들의 업무 강도가 해소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리병들한테도 좋지만 또 식사를 해야 되는 장병들에게도 환경이 바뀌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잘 먹어도 문제인가? 그건 아니겠죠? 네, 자 화장님, 조리 환경 개선 군 차원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까 영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취사식당 그리고 취사장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사식당도 육군에서 하고 있듯이 더 좋은 병영식당으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취사장 안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개선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대화된 조리기구를 저희가 이번에 대거 보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븐기지만 또 하나 더 내년에 들어오게 될 것이 컨베이어형의 토스터기입니다. 한꺼번에 이제 장병들이 이제 아침에 특히 조식에 저희가 간편 조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량의 인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토스트기에 한꺼번에 이제 빵을 넣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한꺼번에 구워서 나오는 컨베이어형 토스터기뿐만 아니고 또 하나 저희가 내년에 들어올 대표적인 그 기기 중에 하나는 온장고입니다. 온장고란 거는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주로 훈련을 가거나 임무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 시간이 늦어서 늦게 오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장병들이 보면 항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보니까 음식은 차갑고 이렇게 되면 불만의 요인이 되는데 그런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온장고도 저희가 대거 보충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심지어 로봇까지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해서 조리병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튀김입니다. 네. 뜨거운 그 온도하에서 계속 이런 튀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강도 노동이기 때문에 튀기는 로봇, 튀김 로봇을 도입하고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로봇으로 돌아가는 그런 로봇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 기구가 좋아지면은 요리 맛있어집니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그 시범 사업 중인 그 병영식당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 뭐 요리기구 좋아지니까 장병들 만족하고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양사님? 네, 물론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이 많이 바뀌고 첨단화되니까 다들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사단에는 밀폐형 튀김기, 오븐기, 그리고 인덕션 직화 그릴이 구비되어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화 코너에 금방 조리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병사들이 따뜻한 저온 배식 가능한 음식들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맛과 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서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조리병들 또한 이러한 주방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가 많이 경감되고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군 급식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간주해야 될 게 급식의 운영 시스템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보완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과거의 급식 분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휘관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군수라는 특정 분야에 맡겨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부대 사단별 중심 체제로 가게 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그리고 메뉴를 짜는 것도 이제 사단 단위로 짜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식재료도 사단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급식 운영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네. 사단별로 어떤 사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식수인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식재료를 조달하고 장병 선호에 맞춘 식단을 짜는지를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근본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어쨌든 주어진 식재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춘 조리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장병들이 참여하는 장병 참여형 식단을 편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식재료를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저희가 선택해서 조달할 수 있게 체제로 물론 단번에는 못 갑니다만 네.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리 인력도 많아지고
기구도 더 들어가고 취사식당도 바꿔나가고 당연히 영양사 분들 같은 전문 인력도 더 많이 뽑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부실급식 문제가 터졌습니다마는 그 해결책은 굉장히 어쨌든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제가 참여했던 이 일들이 갑자기 너무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막 박수 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2021년입니다. 그 기본 급식비가 학교의 어떤 급식비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또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226 국방중개계획에도 충실하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부실급식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급식비 문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급식비 단가였거든요. 학교가 한 끼에 3,62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930원이었거든요. 딱 8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물론 그 학교에는 관리비,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걸 다 제하고 순수하게 식재료비만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학교 대비 80%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학교는 2,700칼로리만 먹으면 되는데 네. 장병들은 3,000칼로리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됨에도 단가가 80%밖에 안 되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문제로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농수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잖아요. 최근에 네. 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금년 7월부터 사실은 급식비를 올렸습니다. 10,000원으로. 1일 10,000원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상승을 시켰고요. 내년에는 11,00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부안이. 그리고 국회 단계에서도 현재 큰 쟁점 없이 내년에는 11,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도 저희가 2023년에는 13,000원, 2024년에는 15,000원까지 올려서 그래도 장병들이 한 끼에 5,000원 정도 되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영양사님. 처음에 영양사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 군에서 시작하신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제 질문에 잘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시범 사업으로 달라진 군 급식 외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좋아질까요? 제가 사기업에서 일을 하던 중에 군 급식 논란을 접하고 와서 사실은 군 급식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2사단 더 좋은 병영식당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기업의 프리미엄 급식 수준을 능가하는 주방기구, 시설 등을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메뉴를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병사들의 선호도가 반영된 메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샐러드 바에는 지금 시리얼뿐만 아니라 우유, 김치도 2종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입맛에 안 맞는 메뉴가 혹시나 나올 때를 대비해서 김자반이나 고추장, 다양한 양념류들도 비치해 있기 네. 때문에 병사들의 이용률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토스트도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화면에서 보니까 꼭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영양사님? 진짜 실제로 먹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32사단 네. 병영식당이 레스토랑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맛과 영양을 다 고려해서 특히 이제 맛에 너무 치중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했는데 아무튼 네, 우리 그리고 장병들이 잘 네네. 먹어야죠. 네. 이제 아침 이제 조식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일어나서 좀 입맛이 없는데도 요거 좀 놀랐어요. 대만식 햄치즈 샌드위치. 아, 요 대만식. 대만분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영대 씨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이거. 어때요? 요것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장병들이 샌드위치 메뉴를 좋아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로 스프와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잔반 요거 중요하거든요. 잔반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사실 시범부대 초창기에는 메뉴가 다양해지면서 1인 양을 확립해 나가는데 문제가 조금은 있었던 탓인지 잔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맛의 불만으로 인한 잔반이 나오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검식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잔반을 줄일 수 있도록 장병들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잔반이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태 기자님도 군대에서 살쪄서 이 몸 됐거든요. 원래 날씬했는데 군대에서 맞습니까? 살쪘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살쪘다는 얘기 있는데 이거 어때요? 뭐 이래서 뭐 군대에서 살쪄서 왔다 이런 소리 막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식사를 하면서 병사들이 정말 살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네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잘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범 식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군의 보편적인 식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의 전문화된 급식 시스템으로 이제 서서히 변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군에 이제 대규모 치사장, 육군훈련소라든가 특수전학교라든가 부사관학교라든가 이런 교육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짧고요. 계속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대규모 치사장에는 저희가 아예 조리병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 급식 기업에 아예 위탁을 맡기는 방안도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군의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10개 부대를 선정해서 올 연말부터 내년 한 2년간 시범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확대 여부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철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위탁이라도 이 직영 수준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영 형사님, 이 식재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탁 업체의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 중에 저가의 냉동 제품이나 수입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와 계약을 할 시에는 국내산을 사용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들의 밥은 지휘관 책임이다. 부대 평가 시에 급식 운영에 대한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당연히 이번 급식 개선 대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그 지휘관 중심의 급식 체계를 급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부대 평가할 때 급식에 대한 만족도, 급식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예산 사용을 적절하게 했는지, 식수 인원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장병들의 선호를 얼마나 만족을 시켰는지 등이 부대 평가 그리고 그 부대의 여러 가지 평가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네, 급식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장병들 맛과 영양 잘 고려해서 또 급식을 하면서 그것이 또 전투력 발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휘관님들 힘내십시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정말 저희가 이제 장시간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맛과 영양 잘 고려해서 이것이 건강한 식단으로 이어지고 전투력 발휘를 잘할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부, 다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 형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올 4월부터 불거진 급식 논란이 모든 군부대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부대에서 그 병사들과 소통이 부재했고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급식 단가를 인상을 해주고 있고 주방 조리 환경 또한 개선을 해주고 식자재 조달 방법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영양사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연간 외부 위탁 급식 업체에서 일한 경험과 노하우를 군 급식에 적용해서 군 급식을 상향 평준화하고 군 급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네. 그 올 한 해 부실 급식 문제로 인해서 그 장병들과 그리고 장병들의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군급식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양한 부처가 참여했고 그러다 보니
나름의 실행력과 이행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식이라는 문제가 워낙에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절충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앞으로 그 난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조달 체계를 통해서 혜택을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장병의 복지, 인권 그리고 장병들의 급식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병 복지가 우선되는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급식부터 최선을 다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요. 또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한 그런 급식 체계 지금 변화돼 가고 있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달 체계도 지금 이제 변화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또 힘을 쏟아드려야 또 더 많은 제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분도 계속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걱정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군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아낌없는 조언,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